네,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정리해드리는 시간, 오늘도 키워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소식 열어봅니다. 부르는 게 값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려동물 병원비, 특히 수술비 얘기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이 지난해 기준으로 638만 가구에 이르는데요. 그만큼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도 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수술비의 경우 딱히 공시된 가격도 없고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이런 깜깜이 진료비 다행히 앞으로는 좀 사라집니다.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. 이제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, 예방접종과 검사 등 진료 행위들에 대한 비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이 게시 금액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.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 예상 비용을 미리 이 반려인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화됐습니다. 이때 진단명과 부작용 등을 함께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.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할 일이죠.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. 선물 20만 원까지 오케이.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올 텐데 아무래도 명절 선물 얘기 같죠. 원래 이 선물에도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돼서 금액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. 내년 설부터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한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. 김영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. 기존에는 10만 원까지였던 것이 2배로 확대됐습니다.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좀 훼손한다는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농업을 살리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자는 취지입니다. 단 2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한 것은 설과 추석, 이 명절 때뿐이고요. 선물 가액의 적용 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뒤 7일까지만입니다.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건보료 너마저. 요즘 물건값도 오르고 또 대출 이자도 오르고 웬만한 비용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마저도 오를 것이다. 이런 얘기 같죠. 그야말로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. 이런 상황인데요. 이 건보료 인상은 내년 하반기부터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적용됩니다.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. 대상자는 월급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입니다. 지금까지는 연 3,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.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건데 올해 6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던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천여 명이고 전체 직장 가입자 중에서 1.23%입니다. 내년 7월부터는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.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.